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스템 연계 통합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 3.0. 정부는 최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국민과 함께 그 열린 마음으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체계로 바꿔줘야지만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분야에 걸쳐서 확산됐고 큰 성과가 있다라고 아직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각 분야별로 또 기관별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최접점 민원 창구를 늘려나가는 정부의 노력으로 사회 통합의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국정 운영 방식을 공급자인 정부에서 수요자인 국민으로 바꿔서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3.0의 추진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과의 새로운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고 정보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서비스에 감동을 더하는 정부 3.0의 정책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서울 인근의 한 교도소. 하루 평균 200여 명의 가족들이 수용자들을 만나보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20여 분 내외인 일반 접견을 위해 가족들은 최소 반나절, 길게는 하루 온종일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는 수용자들과의 일반 접견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난 2003년부터 민원인들이 집 근처 가까운 교정시설에 예약한 뒤 지정된 시간에 교정시설을 방문해 화상으로 접견을 진행하는 원격 화상 접견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 인터넷 화상 접견 서비스입니다. 약 20분 내에 그 접견을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발달된 인터넷 시스템 또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을 좀 활용해서 좀 편리하게 수용자 가족들과 수용자들이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정본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수용자들의 불편함 또 가족들의 불편함을 듣고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수용자들과의 화상 접견은 민원인들이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노트북을 이용해 일반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화상으로 접견을 진행할 수 있어 접견을 원하는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 화상 접견 서비스는 현재 전국 12개 교정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화상 접견을 위해서는 우선 수용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등록 이후 보안 프로그램과 화상 접견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나면 인터넷 예약을 통해 민원인 가정에서 수용자들과 화상을 통한 접견이 가능해집니다. 먼 데 있는 그 교정시설까지 가지 않고도 수용자와 그 접견을 함으로써 굉장히 편리하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수용자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또 가족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출소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실시 이후 인터넷 화상 접견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7,000회, 하루 평균 41가족이 가정에서 화면을 통해 수용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시 이후 교정시설 방문이 어려웠던 민원인들의 접견 편리성이 높아졌고 교통비 등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회복과 유대 강화로 출소 이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효과로 인터넷 화상 접견 서비스는 2013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3,600여 개 전국 곳곳의 우체국과 16,000여 명의 집배원 업무를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 지난 9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민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체국을 통한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는 집배원들이 우편 배달 과정에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 상태와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지역민들에게 민원 서류를 배달하는 등 복지 취약계층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선관이나 농어촌 지역의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지 증진을 깨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 9월 5일 날 저희 우정사업본부와 안전행정부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전국의 145개 우체국하고 관련 지자체하고 또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은 소외계층 지원에 어떤 도움이 될까? 서울 지역의 한 일선 우체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5년 경력의 집배원 이정두 씨. 배달할 우편과 소포를 챙기는 것으로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정두 씨의 배달 구역에는 10여 명이 넘는 독거노인이 있어 지역 소식지와 달력 등도 배달 상자에 정성스레 담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추우시니까 이거 이제 연말에 다가오니까 달력이나 이제 또 편지 봉투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할머니들 같은 경우 많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뭐 심부름도 가끔씩 해주고 아니면 또 하루 평균 2,000여 통의 우편물을 배달해야 하는 바쁜 상황 속에서도 이정두 씨는 관할 지역의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일을 빼놓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얼굴을 봐온 어르신들도 이제는 한 가족처럼 반겨주고 여러 가지 힘든 일에 대한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이정두 씨의 마지막 방문지는 얼마 전 엉덩이뼈 골절로 쓰러진 김정봉 할머니 집. 얼마 전까지 혼자서 사시던 김정봉 할머니는 이정두 씨의 도움으로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뭐 붙잡을래 붙잡을 수도 있고 업힐래 업힐 수도 없고 그래 가만히 계시래. 그래서 내가 가면 119를 불러주더라고. 119를 불러놓고 방에 가서 전화를 날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우리 동생한테 전화를 하고 우리 동생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전화를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 노인 중 약 20%인 111만 가구. 행복배달, 빨간 우체통 사업으로 3,600여 개의 전국적 기반을 갖춘 우체국 집배원들이 지자체의 부족한 복지 인력을 보완해 소외 지역 가정의 취약 사항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 안전망 확보에 큰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과 가장 친근한 이웃으로 있는 게 저희 집배원입니다. 그래서 그 집배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회 이제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위험 신호 이런 걸 알림으로 해서도 사회 안전망 역할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국민과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역동적인 운영 방식으로 정책 변화를 이끌고 있는 정부 3.0. 정책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와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충실한 배려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가며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